소장님, 네. 재판부가 24부, 형사 24부 네. 한성진 부장판사로 배정이 됐습니다. 아, 네. 아마 기계적으로 이제 그 컴퓨터 추첨 뭐 이런 걸로 했다고 하는데 네. 한성진 하면 기억나는 게 이제 이재명 대통령 그 공직선거법 네. 1심에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해서 이제 아주 황당했었죠. 옛날에 그분이 저 국제인권법 연구회에도 가입을 했다고 했는데 네. 여튼 뭐 성향 따라서 하는 건 아니지만 그때 아주 황당해서 전 국민이 상당 부분 이게 납득이 안 되는 과한 네. 형량 이런 것들로 고민을 했었는데 자 이번에 지기현 네. 재판부가 아닌 한성진 재판부로 김용현이 넘어갔습니다. 네. 아니, 근데 저희가 이제 인사를 원래 보통 하는데 네. 갑자기 물어보셔가지고 제가 좀 당황했는데, 네, 일단 안녕하세요, 임세인이고요. 그러니까 그 말로는 무작위 컴퓨터 추첨이라고 하긴 하는데 왜 이런 재판은 유독 지기현만 걸리고 네. 또 유독 이렇게 한성진 같은 분만 걸리는지 사실 좀 납득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진짜 어떤 식으로 추첨해야 되는지 이게 아무리 그 사법 체계를 우리가 믿고는 싶지만 너무 오묘하게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자기들에게 유리한 판사들이 싹싹 배정되는 것을 보면 저는 이 소위 말하는 배정 체계에 대해서도 조금 한번 점검이나 보완이나 한번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제 특검이 도래를 했고요. 어쨌든 제가 볼 때는 지기현이 됐든 이 한성진 판사가 됐든 이제 돌이킬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내란 가장 강력한 범죄, 어떻게 보면 살인, 연쇄살인보다 더 윗단에 있는 무기징역 혹은 사형밖에는 선고할 수밖에 없는 수기 같은 경우는 그런 범죄에 있어서 아무리 무슨 지기현 할아버지가 온들 특검이 출범하고 그들의 여러 가지 범죄 행위들과 혐의들이 밝혀지게 된다면 그 어떻게 구속을 수사 안 할 수가 있습니까? 그리고 너무 명백하게 이들은 그동안에 구속의 사유인 그 사안의 중대성, 그다음에 도주 우려, 근데 증거 인멸 이 세 개를 다 행했던 자들이에요. 사안의 중대성은 저희가 말할 필요도 없고요. 도주 우려 같은 경우도 내란 수계도 사실 본인들이 경호처를 사병으로 이용해서 체포를 안 당하려고 했던 것도 도주 우려인 것이고요. 네. 그리고 김용현 같은 경우도 옥중에서 자살 시도를 한 것 이런 것도 사실 도주 우려를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증거 인멸은 뭐 저희가 말하면 입 아프죠. 네. 네. 그래서 저는 어느 판사님이 오셔도 이 나와 있는 것 우리 국민이 다 지켜보고 있다. 5천만 국민이 그거 네.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기현 판사님. 예니님께서 네. 한성진 WSK님 뉴스 보는 게 신난다. 문홍민님 김용현 반드시 사형장으로 가야 한다. 미친 예니님 써주셨고 정말 그 한성진 판사를 믿어도 되나요? 이샤론님 등등등 많은 분들이 이제 불신을 갖고 있죠. 한성진 믿으면 안 됩니다. 지기현 한성진 추첨했는가요? 꽃님이님 네. 조희대가 시켰겠지 이샤론님 등등등 많은 불신이 있습니다. 자 김종국 박사님 오늘 비가 와서 저 다들 오시는데 만만치 않았을 텐데 한성진 판사로 배당이 됐는데 이게 이제 자기들끼리 재판부끼리 이제 병합을 할지 그냥 별도로 각각 판결을 할지 서로 협의를 한다 그럽니다. 근데 대체로 병합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 문제는 지귀현이다. 네. 그러니까 이 상태로 가게 되면 지귀현이 당연히 병합을 시키게 될 것이고 그러면 내란 문제와 관련해서 김용현은 계속 지귀현이 재판을 해야 되는 건데 김용현 재판 다 보셨잖아요. 네. 국민들이 몰라요. 내용을 저 다 비공개로 한 적도 진행을 있고. 했는데 무슨 네네. 뭐 국가안보라는 차원이라고 얘기했었습니다만 어떤 재판이 벌어지고 있는지 아니 변호인까지도 못 들어오게 하는 케이스들이 있었기 때문에 나가라 그랬죠 중간에 네. 막. 그다음에 더 중요한 건 6개월 동안 1심 판결을 못 했잖아요. 네. 아니, 내란 재판이라고 이런 중대한 재판에서 1심에서 판결이 안 나게 되면 추가 기소가 안 되게 되면 네. 어차피 이 사람을 풀어줘야 되는 상황밖에 안 되는 건데 제가 알기로 2주에 한 번씩 재판했다라고 제가 알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다면 지귀현 판사가 1심 내에 김용현을 비롯한 내란 주요 임무 종사자들 같은 경우를 1심 판결을 내리지 않으려고 작정한 거 아닌가? 그렇죠. 다른 사건은 받지도 않은 그 재판부예요. 그렇죠. 25부가. 아무것도 없이 그것만 하는데도 불구하고 네네. 그렇게 진행을 했었고 또 그 내용도 비공개였고. 네. 근데 이 재판을 앞으로 병합을 하게 대부분 다 이제 병합을 하게 되면 기존에 했던 재판부에다가 병합하게 되는 형태들 왜냐하면 따로따로 하게 되면 재판의 효율성 문제나 이런 어떤 것이 있기 때문에 참 그럼 이걸 내버려 둬야 되나? 지귀현이라는 사람이 지금까지 해온 판결의 내용들을 지금까지 해온 재판 과정을 보면 신뢰할 수가 없는 사람인데 신뢰할 수 없는 사람이 다른 사건도 아니고 내란 관련된 사건에 대해서 재판을 한다? 좀 그래서
그러니까 조희대가 이거 안 할 것 같은데 문제는. 네. 그러니까 저는 검찰이 빨리 기피 신청해야 된다고 봐요. 기피 신청해야죠. 어떻게 이 사람을 믿고 국민들이 재판을 맡길 수 있겠습니까? 네. 또 이 사람이 이런 일을 벌이게 된다면 저는 가면 갈수록 확신이 이 주기현과 심우정의 합작품 그렇죠. 1호는 성공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1호 탈출. 네. 소위 윤석열이라고 하는 내란 우두머리는 탈출을 했고 네. 지금 2호 탈출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탈출을 이제 막으려고 조은석 특검이 진짜 야밤에 기소를 하면서 국민들한테 그래 안 나올 수도 있겠구나 생각이 들긴 합니다만 그 재판을 또 주기현이 한다며 이건 또 골 때리는 상황이잖아요. 맞습니다. 그 즉시 항고를 안 하고 즉시 포기를 했던 심우정과 또 그에 따라서 뭐 시간 단위로 계산해 조 단위까지 계산해서 풀어준 지기현의 사실상 이제 합작품 시즌 2가 있을 수도 있는 거고. 근데 이미 시즌 2가 지금 작동을 했다가 네. 왜냐하면 검찰이 추가 기소 안 하니까 나와야 되는 상황이니까 갑자기 보석 결정 무슨 뭐 김용현이 저 보석해 달라고 얘기한 것도 아닌데 그렇죠. 자기가 보석 결정을 했었고 그랬더니 김용현은 뭐라 그러냐 나 안 나가 내가 왜 나가 니네들이 한 보석 결정을 내가 다 따라야 되는데 난 6개월 며칠만 지나면 나 자유로운 몸인데 나 안 받아 이런 상황이었지 않습니까? 만약에 민주당에서 특검을 통과시키지 않았다면 그냥 밖으로 나오는 상황이고 그럼요. 윤석열, 김용현, 노상원 반바지 입고 제가 볼 때 놀러 다닐 상황이에요. 네. 서로 증거인멸할 수 있는 상황이고 참 기괴한 나라가 돼버렸어요. 만약에 지금 이대로 가서 특검이 다시 재수사 일종의 전면 재수사잖아요. 특검이 네. 전면 재수사를 했을 때 지기현 재판부가 했는 재판이 거의 뒤바뀌어야 되는 상황도 지금 있는 거죠. 심우정 당장 비합금 나왔잖아요. 그렇죠. 그동안 감추고 덮으려고 했었던. 또 주기현 같은 경우는 지금 룸사롱 문제도 분명히 있는 거고 둘 다 지금 제가 볼 때는 피의자 신분일 가능성이 되게 높은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조치는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한쪽은 수사를 하고 있고 한쪽은 재판을 하고 있는 희대의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거여서 저는 빨리 좀 추가 기소한 부분에 대해서 이것도 제가 보니까 주기현 재판부가 그 영장을 그쪽에다 청구를 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당연히 주기현 판사 같은 경우는 구속영장 청구가 오게 되면 기소를 해서 당연히 구속을 시켜야겠죠. 구속을 안 하고 밖으로 내보내고 저 윤석열처럼 밖에 나가서 재판받아 이렇게 하면 말이 안 되는 상황이지 않겠습니까? 또 그렇게 할래나? 근데 말도 안 되는 일을 그동안 한번 전례가 있으니까 그러니까요. 그 불안한 거죠. 지금 상황에서는 그렇게 할 수가 없을 텐데 특검에서 요청하고 하면. 근데 그러니까요. 지기현이잖아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그러니까 둘 다 풀어준다? 그럼 뭐지 그 인간은? 이런 생각이 드는 거고 그다음에 대법원은 뭔 거지? 저런 재판을 하도록 판사를 내버려 둔다? 아무리 판사는 양심에 따라 재판한다. 제가 봤을 때 주기현은 양심에 따라 재판하는 게 아니잖아요. 네네. 어떤 이익이나 어떤 공모이거나 아니면 본인이 연루됐거나 이런 것이라고 추정될 만한 내용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도 만약에 추가 구속영장이 왔는데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서 그것을 갖다 기각을 한다? 제가 볼 때 그러면 이거 제가 볼 때 내란은 여전히 이재명 대통령 정부 하에서도 지속되고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진행 중이죠, 상황입니다. 지금도. 그래서 끝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제 조은석 특검이 추가적으로 기소를 했을 때 김용현의 변호인들이 황당하게 여러 가지를 주장하면서 수사 기밀을 유출했다 뭐 등등등 하면서 지금 이제 고발을 하잖아요. 네. 인정을 못 하겠다. 자 그러면 조은석 특검이 또 더군다나 뭐 아직 꾸려지지도 않았는데 20일 동안의 기간 동안에 이제 준비 작업 기간인데 고발했다. 추가적인 기소를 했다라고 해서 이제 고발을 하고 있거든요. 도대체 이 사람들이 제정신입니까? 이런 바로 무고로 가야죠. 네. 이거 법적인 절차대로 지금 민주당이 이 법을 할 수 있게 해놨잖아요. 이미 꾸려지지 않았어도 추가 기소를 할 수 있게끔 그렇죠. 만들어놨기 준비 때문에. 기간에도 예. 실질적인 수사 행위를 할 수 있게 이게 이제 김용민 의원 등등이 이제 진짜 해안으로 우리가 박수를 쳐드릴 수 있는 일이죠. 그렇죠.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동안 당했다고 말하면 조금 어폐가 있을 수 있지만 너무나도 당연히 해야 될 것들을 이들이 법을 요리조리 피해가면서 예를 들어 이런 거잖아요. 빨간불에 길을 건너면 안 되라는 말을 굳이 적어놓지 않잖아요. 근데 이들은 그동안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일일이 법적 용어로 딱딱딱 정의를 해놔야지 이게 불법이다라고 정의를 할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이 이번에는 미리 선제적으로 이런 걸 예측했는지 모르겠지만 하도 희한한 일을 하는 집단이다 보니까 딱 법을 잘 처리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은석 특검이 바로 이 부분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를 예측해서 이제 추가 기소하고 구속영장까지 이제 청구를 했습니다. 근데 뭐 이게
이분 수사를 하는 부분이 무슨 기밀 유출을 했다는 건지는 저도 아직까지는 모르겠습니다. 조은석 특검이 제가 알기로는 언론 보도에 뭐 이렇게 수사 진행하겠다라는 말 말고 뭐 다른 이야기 한 게 있나요? 그렇죠. 네. 근데 뭘 기밀에서 그러니까 고발 조치를 한다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특검이 기소 내용을 얘기한 거잖아요. 그렇죠. 다른 게 아니잖아요. 결론을 네, 얘기하면 기소 결론을. 내용을 야 이런 일로 나는 기소하겠어라고 얘기하는데 그게 무슨 명예훼손이에요. 그러니까요. 거기 그건 재판에 다뤄야 될 문제인 거고. 근데 아주 제가 볼 때 특검이 가장 중요한 해야 하는 문 아까 말씀하셨던 단서 조항으로 10조에다가 단서 조항으로 수사기관 등에 집어넣어놨더라고요. 그러니까 야 이게 없었으면 진짜 활개를 쳤겠구나라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재판도 딱 확정을 해놨어요. 1심은 6개월 내에 정리해라. 2심, 3심은 3개월 내에 정리해라. 그러니까 이 재판이 벌어지게 돼서 만약에 병합이 되게 되는 상황이면 딱 12개월 내에 이 재판은 끝나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럼 직위원은 정반대의 일을 한 거죠. 네. 직위원은 끝내지 않을 작정을 하고 진행을 한 거기 때문에 전 이 정도 상황이라면 상식적으로 재판부의 판사를 바꾸지는 않습니다만 대법원에서 이런 사람을 계속 재판을 하게 하면 사법부의 신뢰, 대법원의 신뢰가 바닥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네, 상황이잖아요. 네. 그러면 어떤 형태로든 기피 신청을 하게 하든지 아니면 본인이 재판부를 바꾸든지 하는 방식을 통해서 대법원에서 바꾸는 게 가장 뭐 정확하겠죠. 명확한 거죠. 네. 근데 지금까지 아무 얘기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 또 그건 다른 얘기입니다만 그 헌법 84조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대법원이 판단하면 될 문제 갖다가 그냥 니네들 재판부가 알아서 결정해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재판부가 하나하나 따로따로 다 기회를 갖다 예를 들면 무기한 연장하는 방식으로 문제를 네, 풀어나갔거든요. 그러니까 그에 대해서도 결국은 입법부 국회가 이제 형사소송법 개정을 해야만 하는 또 그럼 또 방탄법이라고도 난리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방탄법 자기들이 잘 해놨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거잖아요. 법률 해석을 갖다가 법률 해석은 따지고 보면 적어도 헌법을 만들어낸 입법부에서 법을 만들었으면 그 법에 대한 해석은 사법부가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지들이 해석을 안 하니까 입법부가 이는 해석 안 할 거야? 그럼 우리가 해석할게라고 얘기했더니 야 그럼 방탄이래. 그럼 어쩌란 얘기야? 아니. 입법부가 말씀하시죠. 아니 죄송합니다. 아니. 해석을 하는 게 아니라요. 해석을 달리하죠. 그러니까 명백히 나와 있는 날로 해야 되는 것을 시간으로 바꾸는 행위까지 했잖아요. 맞아요. 직위원 판단 재판부가 심지어 그건 본인을 부정하는 일이 네, 없지 자기가 않습니까? 했던 거랑도 네. 다르죠. 본인이 앞에. 썼던 네. 무슨 형사소송법 무슨 해설서 네. 뭐 거기에 썼던 본인 저자잖아요. 거기에 나를 뭐 날로 해야 된다라고 써 있는 것도 부정할 만큼 해석이 아니라 완전 오역까지 하고 있는 재판부에 대해서 어떻게 신뢰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저는 진짜 아직도 궁금한 게 왜 그 법원의 사법부에서는 직위원에 대한 징계를 하든 뭘 조치를 하든 아니면 해명이 나오든 무슨 조치가 있었어야 되잖아요. 저희가 그동안 이제 대선 기간이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뭐 그 국내 상황이 복잡해서 이 직위원에 대해서 그 징계가 어떻게 됐는지를 모두가 망각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윤리감사관실에서 뭐 감사 결과 이런 것도 발표도 없어요. 그냥 뭘 조사하고 있는 건지 한 건지 뭐 잘 알 수가 없어요. 그저 이제 저희가 마지막에 들었던 해명은 직위원 판사가 본인들이 지방에서 아는 법조 관련된 후배들이 올라와서 본인이 밥을 사주고 그럼 본인의 일방적 주장이잖아요. 그렇죠. 그거는. 그리고 본인은 처음에는 뭐 그런데 가본 적도 없다, 뭐 갈 생각도 없다라고 했더니 사진이 떡하니 나오니 후배들이 요청해서 가서 사진만 찍었다. 여기까지가 다고 그 이상 이후로 전진된 게 없잖아요. 예. 근데 사진이 나와서 후배들이랑 찍은 게 나왔으면 안 갔다고 한 것에 대한 거짓 해명이라도 나와야 되는데 입국 다물고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우리 한번 시민들도 다시 한번 맞다 직위원이 그때 그 인생 네컷 찍고 왔지. 룸사롱에서 삼겹살 먹었지? 이거 다시 한번 깨달아야 된다고 봐요. 네. 네, 우리 잊고 있었습니다. 또 본인이 해명했잖아요. 어떻게 해명했느냐? 인생 네컷. 아니 김영현 윤석열 재판에서 갑자기 자기가 재판과 아무런 무관한 얘기잖아요. 지 얘기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지 얘기를 그 앞에 서가지고 아무 문제 없는 것처럼 얘기했다가 작살난 거잖아요. 따지고 보면. 그렇죠. 그럼 저 같으면 판사로서 부끄러워서 양심에 따라 재판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네, 그 헌법적 가치에 의하면 소위 헌법과 법률에 근거해서 양심에 따라 소위 판사들은 재판하게 돼 있는데 양심에 꿀린 일이 너무나 많이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본인이 회피해야지 상식적으로. 회피하지 않고 있는 거에 대해서 그 사법부 차원에서 대법원 차원에서 뭐 문제 제기를 해가지고 본인 스스로가 재판을 못하게 만들어내는 게 상식인데 네. 전 그러면 진짜 우리가 계속 그 의구심을 갖고 있는 조희대와 직위원은 이 사건과 무슨 연루가 있는가라고 하는 우리의 의심들을 스스로 더 증폭시키고 있는 거죠. 이번에 이게 병합이 안 된다 그러면 굉장히 이것도 웃기는 현상이 나타나요. 직위원은 지금 보석에 대해서 이제 결정을 하고 보석한다 이런 입장에 있는 네네. 거잖아요. 여기는 이제 다시 구속하는 다른 건이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여기서 보석을 한다 나오고 여기서 구속을 한다 나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럼 이제 본인이
빨리 오늘이라도 그 보석 결정을 취소를 해야죠. 네. 그게 상식적인 거죠. 근데 보석은 시켜놓고 구속은 시킨다? 이게 앞뒤가 안 맞는 얘기가 벌어지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엉망진창을 근데- 재판부가 하죠. 네, 아직까지도 보석 결정에 대해서 취소를 안 기사를 제가 못 봤거든요. 네. 네. 말이 안 되는 짓을 지금 벌이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니 삼척동에서 다 하는 일을 갖다가 자기들은 그냥 대강 퉁치고 넘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뭔가 있다 이거. 네, 계속해서 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내란 특별 재판부를 진행해 주세요. 나도 만수로 내란 특별 재판부를 신설해야 합니다. 김추추님, 집판사, 대법원장 등이 윤사병사단이다. 내란 특별 재판부를 만들어라 하는 댓글들이 정말 많습니다. 예니님 마찬가지로 그리고 이정희님 내란 특별 재판부 신설해라. 많은 분들이 사법부에 대한 불신 점점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결국 그 불신을 씻어내는 것도 본인들의 몫입니다. 입법부가 언제까지나 법으로만 해서 계속해서 그걸 제어할 수 있겠습니까? 법으로 제어하려고 그러면 또 방탄이다, 뭐 입법권의 남용이다 하면서 또 시비를 걸고 계속해왔기 때문에 본인들이 이제는 스스로 한 번쯤은 자정에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노력을 하지 않는다면 결국 그 급류에 자기들도 휩쓸려 나갈 수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방송 어떠셨습니까? 마음에 들었다면 구독, 좋아요로 스픽스를 응원해 주십시오. 여러분들의 구독, 좋아요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스픽스 구독, 좋아요.